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TV에서는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자 관련해서 3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파자 이야기, 한자 수수께끼, 파자 이야기의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한자와 파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자성어, 타산지석, 전철을 밟지 말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귀감으로 삼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산지석이라는 말은 시경의 소화편에 학명에 나오고 있습니다. 타산지석, 가히 공옥, 다른 산에 쓸모없는 돌멩이도 내 옥도를 가는 데는 유용하다, 이렇게 알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타산이 다른 산이 아닌 고유명사로 타산이라는 산이 존재한다. 예, 제가 올 3월부터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춘천의 중림동 성당에 문화 아카데미에 중국어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국어 강좌 임채정 선생님이 이 타산이 고유명사라는 말이 있다, 중국의 귀지성에 타산이라고 있다, 이 타산의 돌이 푸석푸석해서 좀 쓸모가 없는, 그렇지만은 옥도를 가는 용도로는 좀 최고다, 즉 쓸모없는 것에서도 얻을 것이 있는, 예, 타산지석이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다. 저도 40여 년간 공부해 왔지만 좀 어찌 보면 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원래 이 시경이 넉 자씩 나갑니다. 그래서 타산지석 또는 전전반측 이러한 말이 시경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예, 타산이 고유명사다. 예, 마침 저의 큰 며느리가 중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런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타산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고 또 이러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예, 중국의 귀주성의 여경현의 타산이라고 실제 이런 산이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우리나라 다음이나 네이버 사이트에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했는데 타산을 고유명사로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나 찾아봤는데 하나같이 다른 산의 돌멩이도 이렇게 해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타산이 고유명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옥도를 가는데 뭔 이렇게 저쪽에 다른 산에까지 가서 돌을 갖다가 옥도를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산이 고유명사로 그 산에서 나는 돌은 좀 푸석푸석해서 좀 쓸모가 없는, 하지만 이렇게 돌을 가는 데는 최고인, 예,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고 나의 덕을 쌓는데 아주 유용한, 그것을 비유적으로 내 옥도를 가는데 유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을 둬야 한다, 이러한 말을 씁니다. 여기서 도자는 질그릇 도자, 야자는 쇠 불릴 야자, 당금질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을 하나 굴 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수차례 돌리면서 아주 정성껏 한 번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거쳐야만 질그릇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또 쇠를 갖다가 당금질 하는 데 있어서도 수차례 수없이 이렇게 반복을 해야만 쇠의 강도가 높아진다 하겠습니다. 요 야에서 20연이 있는데 20연은 차가운 물,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겨울동자에 이렇게 아랫부분에 20연이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사한 뜻으로 전철을 밟지 말자, 반면교사로 삼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을 보고 타산의 돌 같은 쓸모없는 잘못된 것에서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는 교훈을 얻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또는 전철을 밟지 말자 또는 반면교사로 삼자 이러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논어 수리편에 자왈 3인행 필요 아사원이라 세 사람이 가면은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 택기 선자 그 착하고 올바른 것을 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것을 쫓으면 되고 불선자는 옳지 않은 것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에서 고치도록 하면 된다. 여기에서 이 왈자는 오늘날의 직접화법으로 들어가는 인용부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앞뒤에 이러한 표시는 책을 나타낼 때 반드시 이러한 표시를 한다 하겠습니다. 예, 공자님께서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좋은 점을 골라서 그것을 따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의 좋지 않은 점을 가려내서 나의 잘못을 고치면 된다. 예, 한자 성어에 마중지봉이라고 있습니다. 삼밭의 쑥. 예, 삼이 곱게 자라는데 그 속에 쑥이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쑥도 주변에 보니까 다 올라가니까 영향을 받아서 좀 위로 올라가더라. 예,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 좋게 나아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참 고쳐야 될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아직까지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이제 담배를 끊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담배를 필 만큼 펴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뭐 집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들들, 며느리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담배 피는 사람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담배를 안 핍니다. 담배 피는 사람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저도 이제 담배 피지 않는 행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아주 오래전에 교사 초임 시절에 하숙방이 귀해서 교감 선생님과 둘이서 한 방에 하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교감 선생님이 담배를 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담배 안 피세요? 그러니까 안 핀다. 그래서 제가 참 놀라워서 아니 어떻게 담배를 안 피세요? 여쭤봤더니 성장 과정에서 내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이 없었어. 예, 그 교감 선생님은 마중지봉의 환경에서 성장하신 자라난 이렇게 어릴 때의 성장 과정에서 주변의 여건, 환경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특별 팁을 하나 드립니다. 혹시 자녀 문제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찾아갈 때는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만약에 부탁을 좀 하게 된다면 어떤 부탁을 하면은 좋으냐? 뭐 우리 아들 성적 조작? 말도 안 되죠. 우리 아들만 뭐 예뻐해줘라? 말도 안 됩니다. 예, 요즘에는 뭐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자리를 뭐 자신의 마음대로 앉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좌석을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석을 지정해 줄 때 담임 선생님에게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공부를 잘하고 공부도 잘하면 좋지만 그보다 학생이 아주 반듯한, 성실한, 노력하는 학생하고 짝을 해서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또한 자녀분들에게는 좀 용돈을 넉넉히 주면서 야, 너 학교 가서 네가 봤을 때 성실히 노력하고 의지가 강인하고 네가 본받아야 될 학생에게 이 돈으로 빵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네가 좀 베풀더라도 그 친구를 따라다녀라. 이러한 당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보다 어떤 훌륭하신 선생님보다 그 옆에 친구가 어떤 친구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운명의 길이 바뀌게 된다 하겠습니다. 예, 마중지봉과 반대로 금묵자 흙이라고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매진다. 예, 우리 시조에 까마귀 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 까마귀 우는 골이라는 게 아주 지저분하고 못된 놈들, 나쁜 놈들, 이러한 곳에 가지 마라. 어울리지 마라. 뭐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담배 피는 친구 옆에 있다 보면 흡연하게 됩니다. 제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만나지 말았어야 될 친구를 하나 예로 들자면 나에게 담배를 가르쳐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나한테 담배를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물어서 배운. 야, 담배 어떻게 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하면 돼. 예, 인생길에서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친구를 만나지 말았더라면, 예, 우스갯소리로 제 인생길에서 처음으로 담배를 펴본 적은 언제일까요? 요즘에는 뭐 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중학생들도 많이 핍니다. 제가 이전에 어디 저녁 식사하러 갔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아유 저기 좀 가보세요. 아주 담배 연기가 아주 자욱해요. 학생들이 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길 가봤더니 아이고 중학교 여학생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던 거예요. 참, 예,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친구하고 담배를 난생 처음 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성인의 반열에 좀 자유로운 몸이 됐으니까 기념으로 담배 하나 펴보자. 그래서 펴봤는데 아이고 독하고 나 이런 거 안 해. 예, 그랬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담배 피는 친구하고 어울리다가 보니까 담배를 한두 같이 뻐끔 담배로 피다가 대학 3학년 때 ROTC 그 훈련을 받으면서 또 군대에 가서 야, 내가 군대 생활 열심히 잘하면 되지 담배 피는 게 뭔 큰 죄가 되려고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했던 담배가 참 오늘날까지 또 변명 같지만 제 자신이 한밤중에 어떠한 글을 쓰거나 이러한 정신적인 노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담배를 피게 됐습니다. 저도 제 인생길을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요즘에 담배 피는 사람들 환영 못 받습니다. 고 이주일 씨가 그렇게 폐암에 걸려서 이렇게 피를 토하는 여러분들 담배 피지 마십시오. 담배 그렇게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이런 방송을 봤는데도 피고 있는 제 자신이 참 어떤 때 딱합니다. 저의 집사람이 그래도 당신은 의지가 좀 굳고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담배 하나 못 끊느냐? 참, 예, 저도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자, 바퀴자국 철자 그대로 지역하면은 앞에 지나간 수레의 바퀴자국이 되겠습니다. 전철은 과거에 다른 사람이 이미 실패하거나 잘못한 바 있는 일을 비유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철을 밟지 말자,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에 관용적인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유사한 쓰임의 말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말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것을 본받을 때는 귀감으로 삼다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바퀴자국 철과 관련된 한자성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당랑거철이라고 있습니다. 당랑은 사마귀를 뜻합니다.
예, 한자어의 짜임으로 당랑, 처분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중국어로 초성까지도 유사하다면 쌍성과 처분이 함께 일어난 말이라 하겠습니다. 예, 쌍성과 처분에 관해서는 제가 올려놓은 한자어의 짜임에 쌍성과 처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랑거처는 사마귀가 양 앞발을 쳐들고 수레바퀴로 덤벼들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무모한 행위를 일컬을 때 쓰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운명의 수레바퀴에 덤벼드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제가 꿈의 문 및 사주에 관한 동영상도 같이 올리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운명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미리 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꿈의 세계, 꿈의 몽의 세계요, 사주의 세계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러한 운명의 힘의 작용이 아무리 못 잡아도 95%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 5% 정도가 개인의 노력과 의지로 인해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고도리계의 유명한 말이 운칠기삼, 운의 작용력이 70%고 30%가 재주, 즉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운명의 힘의 작용력이 95%고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의 여부가 5%라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잡은 겁니다. 우리가 대입시험이나 어디 입사시험에서 단 1%, 단 몇 점 차이로 당락의 길이 갈리게 된다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날뛰어도 결국은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따라 흘러가고 있음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듯이 자신의 주어진 운명의 길에서 자신의 노력과 굳은 의지로 헤쳐나갈 때 보다 나은 인생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한자어의 짜임에 있어서 쌍성과 처분에 관해서 제가 한자어를 12가지로 분류해서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한글 전용은 한자에 대한 학습이 선행될 때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자어의 짜임을 12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전철과 관련된 유사한 한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답설야중거, 불수호난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인터넷상에 서산대사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밟으며 들판길을 걸을 때 어찌하여 어지러운 걸음을 하려는가? 오늘 걸어가는 나의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2학년의 시집 이멸당 별집에 실려있고 대동시선에도 2학년의 작품으로 실려있다고 합니다. 답설이 아니라 천설, 눈을 뚫고 금일이 아니라 금조로 다르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숫자는 모름지기, 여러 말 필요 없다, 불수다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한시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김구 선생님이 안중근 의사 서거일에 올린 휘호에서 이 시를 인용함으로 인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라 하겠습니다.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는 발걸음을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나의 발자취는 뒤에 올 사람의 길이 된다. 한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교사.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음을 이루는 말이다. 남의 잘못된 행동을 본받으면 안 된다. 본보기가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데 뒤집어 살펴봄으로써 도움이 되는 경우를 이룰 때 쓰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반면교사에 관해서 극히 나쁜 면만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란 뜻으로 중국에서 제국주의자, 반동파, 수정주의자를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의 유래를 살펴봤더니 1960년대 중국의 문화 대혁명의 시기에 마오쩌둥이 수정주의자, 제국주의자, 반동파 등을 가리켜서 그러지 말아야 하겠다.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뜻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귀감으로 삼다는 거북귀자, 거울감자에서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행위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교직에 오래 있었는데요. 극명하게 비교되는 두 교장 선생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교장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 학비에 보태주라고 그 당시에 학교에 5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퇴직하셨습니다. 참 귀감으로 삼아야 될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이라 하겠습니다. 진정한 교육자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고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아주 못난 교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퇴직하면서 자신의 친척, 아는 사람 전부 다 학교로 불러들여서 학교 식당에서 식사하고 술판 벌이면서 학교 돈으로 지출하게 한 그야말로 타산에 푸석푸석한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귀자는 거북, 귀, 구 또는 갈라질 균 이러한 도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감 또 국어에서 나오는 구지봉의 구지가 또 균열 갈라졌다. 이 거북 귀자는 상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거북이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상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밑에서 올려다보는 거, 옆에서 보는 거, 똑바로 보는 거, 이렇게 상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거북이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제비 연자는 밑에서 제비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그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맨 위에가 제비의 부리, 양쪽 옆에 날개, 요렇게 땡땡땡이가 제비의 꼬리가 되겠습니다. 말은 옆에서 보고서 그린 그림이라 하겠습니다. 물고기도 이렇게 옆에서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물고기가 똑바로 서 있습니다. 사람의 눈 목자도 우리 사람의 눈의 모양이 요렇게 요게 사람의 눈 모양인데 즉 이렇게 요렇게 눈 목자를 써야 되는데 눈이 빨딱 섰습니다. 이러한 것은 옛날에 죽간에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대나무에 옆으로 글자를 집어넣기가 힘드니까 할 수 없이 글자꼴을 세운 모양으로 글자의 한자의 모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에 거북의 등이나 소 어깨뼈 등을 불에 구워서 그것이 갈라지는 균열 상태를 보고 사람의 장례나 기름을 점쳤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은어에서 각골문이 나오게 되죠. 또한 감자는 요 세금변이 옆에 있는데요. 청동 거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청동을 갖다가 아주 깨끗이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거울로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금변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 새길 명자에도 세금변이 있습니다. 쇠에다가 글자를 파놓는 것처럼 500년, 1000년이 가도 없어지지 않는, 그렇게 깊이 새겨 넣어라, 그러한 뜻이 나오겠습니다. 예, 은나라 탕왕의 그 반명의 이러한 그 청동의 세수대에 가장자리에다가 글자를 파놓고 세수하면서 새롭게 할 것을 다짐했다는 이러한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진실로 날로 새로워지려면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해라. 여기에서 일신, 우일신이라는 한자 성어가 생겼습니다. 또 뭐 금강산에 가면 뭐 명경대라고 그래서 여기 거울 경자가 세금변에 쓰고 있습니다. 청동 거울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명경대 앞에 쓰면 살아생전에 착한 행동과 나쁜 행동한 것이 비춰져 보인다는 정비석의 산정무한 수필 속에 명경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귀감으로 삼다라는 말의 어원은 거북에 갈라진 등껍질로 점을 쳐서 어떤 기륭을 살피고 또 거울처럼 자신을 갖다가 비추는 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러한 의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특히 유튜브에 꿈의 몽 및 사주에 관해서 동영상이 900여 개 올려져 있습니다. 예, 제가 출간한 3권의 이런 한자 관련 도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찌 보면은 제가 이런 한자나 한문 또는 국어에 관한 동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그동안 한자나 국어에 관한 동영상보다 저의 장기인 꿈의 몽 또 사주에 관한 동영상을 주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한자 또 국어에 관한 동영상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 3권에 있는 좋은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사주에 관해서 100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사주에 관심 있으신 분, 사주를 쉽게 이해하실 분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1810쪽에 이르는 저의 대표 저서인 홍순애 박사 꿈의 몽을 93분으로 요약 정리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꿈에 관심 있는 분들의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한림대학교 커뮤니티 교육원에서 동양학의 이해, 사주명리, 꿈의 몽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춘천 부근에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림사항으로 꿈의 몽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날 오후 10시부터 채팅방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